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강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전태우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주제가 이 네. 북한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 북한 주민의 자유와 권리 실태를 연구 분석한 보고서가 또 나왔다면서요? 네네. 네. 통일연구원이 1996년부터 1년에 한 번씩 북한 인권 100서를 발간을 해왔습니다. 네. 2023년 100서가 나왔는데요. 바로 어제 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분석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좀 높이고 인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백서를 만든 이유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가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보고서는 또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조사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이 북한은 국제 인권 규범들 뭐 다양한 인권 조약이나 국제 법들이 있어요. 근데 예. 북한도 꽤 여러 개의 이 국제 인권 규범에 가입을 한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조사 보고서는 북한이 가입한 인권 규약들, 뭐 대표적으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 규약이라든가 네. 사회, 경제, 문화를 위한 이런 권리를 위한 국제 규약이라든가 그다음에 북한이 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동 권리 협약, 네. 또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이런 협약들에도 가입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연구원에서는 북한이 가입한 이런 규약 또는 협약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입 당사국이 이 협약의 규정대로 과연 그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네. 이걸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연구하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발간했던 보고서를 토대로 하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이번에 새로 추가를 한 겁니다. 네. 새로 변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다 한국에 들어온 사람 네. 71명을 대상으로 자세하게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규약별로 쭉 서술을 해 놓은 것이 이번 보고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전에 있었던 보고서를 토대로 좀 더 이제는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는지 그렇죠. 거기 좀 추가하는 방식으로 네. 조사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네. 좀 그럼 먼저 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민들이 현재 침해받고 있는 권리는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공개 처형이라든가 또는 뭐 고문에 의한 예. 사망이라든가 이런 현상들 때문에 북한 주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음.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람의 생명으로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다. 네. 심지어는 국가도 어떤 이유로도 음.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추세, 이런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런 주민의 생명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15년 형법 같은 경우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법안이 북한 같은 경우 한 8개 형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8개 죄목이죠. 형법 내에. 그런데 2022년 이 형법을 개정해 가지고 법정 최고형 사형을 규정할 수 있는 죄목을 11개로 또 늘렸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더 쉽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해놨다는 것이죠. 네. 또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 마약범죄 방지법 법규 자체에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 법들이 또 최근에 만들어졌거나 더 강화된 것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생명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북한에서 이 생명권 위협 현상이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례로 공개총살 같은 경우 이번 조사 아까 그 71명 정도 조사했잖아요. 네네. 이 조사한 사람들 중에서도 공개총살이 있었다고 증언한 내용이 몇 건 있습니다. 네. 2017년 황해남도 벽성에서 20명이 공개 총살을 당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고요. 예. 2017년에는 함경북도 온성에서 여성 1명, 2018년에는 평성에서 2명, 또 역시 2018년에 청진 1명, 신의주에서도 여성이 1명,
그리고 청진에서 30대 여성이 또 한 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네. 공개 채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공개 채용 같은 거를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하셨던 걸 보면은 정말 사실 생명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요즘은 더 귀하게 여기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정말 북한에서는 너무 쉽게 이 주민들의 생명을 빼앗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참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이전에는 주민들을 또 고문하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어떤 결과들이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고문입니다. 고문. 네. 고문을 비롯해서 이제 보통 학대 행위라고 그러죠. 예. 구타하거나 잠을 안 재운다거나 심지어는 막 가혹행위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른바 고문 행위들이 여전히 북한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처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이른바 구금시설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뭐 가두는 거죠. 그 네. 사람을. 이런 곳에서 강제노동이라든가 과도한 노동, 폭행, 가혹행위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이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사례로는 2015년 2월 같은 경우 함경북도 온성보위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타나 몽둥이로 맞아서 온몸에 멍이 들었다. 또 살이 그것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 뭐 더 심하겠습니다만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살이 썩기도 했다. 이런 증언도 있었고요. 네. 2015년에는 양강도 해산보위부에서 15일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하여간 보위부 4명이 돌아가면서 수시로 폭행을 했다. 이런 증언도 있었고 네. 2018년 5월 삼지원 보위부에서 8일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멍이 들도록 맞았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조사를 받던 자신의 아버지는 치아가 다 빠지고 한쪽 눈이 터지기도 했다.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국제사회의 자유권규약 7조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 고문을 금지하는 조항 같은 경우 북한은 분명히 이 자유권규약의 당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많은 곳에서 수시로 고문, 비인간적인 처우가 행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네. 이동에 대한 사안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주민들이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은 뭐 국가나 당의 허가 없이 네네. 마음대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북한은 자기 지역을 넘어서 다른 곳에 가려면 이 통행증을 받아서 네네. 이동의 자유를 이렇게 빼앗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좀 변한 점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다른 나라에서 없는 것들이 북한에 참 많은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통행증 같은 것들이죠. 맞습니다. 주민들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여행증 제도, 통행증 제도 당연히 지금도 남아 있고요. 예. 구간별로 단속 또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느 지역에 가서 살고 싶은 게 전혀 아닌데 국가에서 강제로 추방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특정 지역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여전히 북한에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2015년 이후에 다만 통행증이 뇌물을 주면 뭐 통행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동 수단도 또 많아지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이동에 대한 통제가 다소 좀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이런 통행증이라든가 이동을 하려면 뇌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뇌물 때문에 이 경제적 여력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정한 계층만이 여전히 이런 당국의 통제를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차별은 또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주거지 같은 경우 당과 국가가 지정해 주는 것 이것도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상적으로 주민을 감시하거나 주민 생활이나 생각을 통제하는 것 이것도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고요. 특히 이 감시라든가 도청, 그다음에 불법 가택 수색, 집으로 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통신감청이라고 그래서 손전화 검사를 하거나 손전화를 불법으로 녹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주민들의 생활 자주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북한식으로 얘기하자면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기 생활의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감시원들이 불쑥 들어와서 여기저기 뒤지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주인입니까? 인민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국가의 네. 주인입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중대한 생활 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을 개인 생활이라고 해서 사생활이라고 그래서 이 사생활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북한 사회에서는 여전히 수시로 매우 강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예, 나타났습니다. 뭐 강제 이주는 물론이고 뭐 이동의 제한도 있고 또 사생활 침해까지 이렇게 계속되는 걸 봐서는 역시 정상적인 사회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 네. 보이는데요. 또 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현대 사회에서는 이 개인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은 그리고 또 국가의 기본적인 법과 질서를 지킨다면은 뭐 어떤 철학이나 또 가치관을 갖고 있든지 뭐 개인의 자유와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반면에 이제 북한은 이 주민들의 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크게 침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 좀 네. 어떻습니까?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만큼은 단 한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강력하고요. 오히려 지난 2, 3년간 더 강화된 것 같아요. 2021년 혁명사적 사업법, 그러니까 혁명사적에 대한 사업을 법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예. 사상 통제를 더 강화했고요. 2020년 12월에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외부 사회의 영화나 드라마, 노래를 보거나 듣는 행위까지도 다 사상적 문제로 취급을 하고 처벌을 훨씬 더 강력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 사회와 아예 통화조차 하지 말라. 국제전화 지금 다 금지를 시켰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인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좀 보니까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늘어났네요. 네. 네. 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사상을 좀 통제하는데 좀 많이 강화가 된 것 같은데 다음으로 그러면 경제와 사회, 문화 부문의 권리 실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나요? 사실 이제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이 권리 규약에도 이제 북한이 가입이 돼 있는데 예. 경제, 사회 부분에서는 가장 심각한 게 여전히 식량 문제였습니다. 네. 식량 부족 문제는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예. 정부가 식량 증산을 위해서 뭐 포전 담당 책임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기계화를 하겠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식량 생산은 대폭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 이건 여전히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농업 증산 및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개선 이 문제는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도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80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80년간 여전히 국가에서 최우선 목표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개선되지 않는 문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상치료제, 북한이 우리는 무상치료, 그다음에 무상교육, 사회주의다 하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치료제를 표방은 했는데 실제로 환자들 대부분이 지금은 치료 비용이나 약을 직접 자기 돈을 주고 삽니다. 네.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 이게 과연 무상 치료가 맞나? 그리고 실제 그것 때문에 네. 북한 사회의 의료 수준 자체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하거나 네. 아니면 병을 더 키우는 이런 현상들이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북한 용어로는 빙두라든가 아편 같은 마약류를 약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마약류의 오남용 때문에 마약 중독 현상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늘고 있는 것도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노동 권리 침해 부분에서는 직장을 보통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직장을 구하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런 권리가 없죠. 직장 배치는 국가가 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나마도 성분이 여전히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성분이 좋거나 뇌물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도 역시 노동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뭐 무상교육제도도 뭐 사실 유명무실해진 지 오랜데요. 여전히 그런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명목의 과제와 비용 이걸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큰데 이것도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국가가 제시했던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작동되는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네요. 네. 참 많이 낙후되었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한 여성들의 권리 한번 볼까요? 좀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북한이 여성 차별 협약에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국제사회에서는 중요하게 보는데 네. 여성의 경제력이 조금 높아지고 또 남성도 예전처럼 막 가부장적으로 뭐 남존 여비 막 예. 이런 걸 강요하는 그런 시대는 조금 변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네. 그리고 젊은 세대도 결혼이라고 하는 게 남편이 그 집안일을 하는 아내를 만나서 뭐 이렇게 사는 이런 조선시대 때 그런 가정관을 갖는 남편은 점점 줄고 있어서 네. 어쨌든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줄어들고요. 그런데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이런 가부장 사회의 여성 차별이 남아 있다는 이런 조사 결과가 이번에도 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고위직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여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적다는 거고요. 운전수와 같은 특정 직종에는 여성이 거의 진출을 아마 지금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일종의 여성 차별이라고 보입니다. 또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보는 건데 여성에 대한 폭력 실태가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집에서 이렇게 폭행하는 이런 현상들은 네. 지금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또는 술을 마시거나 이런 이유로 가정 폭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고요. 또 여성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가정 폭력도 뭐 여전히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들은 여전히 북한 사회에서는 일상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네.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을 뭐 강제로 막 그 이른바 강간이라고 하죠. 네. 강제로 하는 강간도 문제지만 여성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여성을 성적으로 놀리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국제사회에서는 그것도 범죄로 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걸 범죄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나타났습니다. 네. 또 국제사회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인권 문제가 또 정치범 수용소 문제인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사실 이번 조사 그 71명의 조사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추가 증언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이제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보도라든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여전히 함경북도에 2곳, 함경남도에 1곳, 평안남도에 2곳, 황해북도에 1곳 등 관리소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전체 관리소에 현재 20만 명 정도가 수감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네. 나타났습니다. 네. 정말 이 시민적 그리고 또 정치적 그리고 또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이 주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좀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당국이 계속해서 처벌 수위를 또 높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좀 고스란히 담겼던 이 한국통일연구원의 이 북한 인권백서 2013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보고서에는 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됐다, 좀 이런 내용이 좀 담겼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또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한겨울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와중에 남의 집 변소 문짝을 뜯어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최근 양강도 해산시에서 예. 땔감이 없는 주민들이 이웃집 변소 문짝까지 몰래 뜯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한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럼 변소를 볼 때 뭐 문이 없는 거잖아요. 네. 해산시 중심을 벗어난 곳에서는 이 땔감 부족 때문에 추위에 떠는 세대가 지금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땔감을 마련하려고 지금 주변에 집 문짝이라던가 아니면 심지어 변소 문짝까지 뜯어가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최근 최근 그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해산시 최근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답니다. 근데 많은 주민들이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원래는 11월쯤 이제 땔감 준비를 보통 그때쯤 한다고 하나 네. 봐요. 근데 충분한 양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일부 예. 세대들은.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겨우 불을 지금 뗄까 말까 하는 실정. 그래서 실제로 연봉 2동, 탑성동, 마산동 이런 시 외곽에서는
한 인민반에 하루 3번 불을 때는 세대는 인민반이 한 뭐 30세대, 한 50세대 된다면 한 5세대 안팎. 나머지는 하루에 한 번이나 많아야 2번 정도 불을 떼고 있다고 해요. 예. 추운 거죠. 그리고 또 특히 방학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집에 와 있는데 지금 집이 춥다 보니까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니까요. 이것을 보다 못한 네. 일부 주민들은 결국 목재나 판자로 만든 집 현관문이나 화장실 문을 뜯어 땔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변소 문짝을 뜯어가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 땔감을 구하지 못해서 그런 좀 거죠.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럼 이 땔감 가격이 어찌 얼마나 하나요? 일단 코로나 시기에 생활이 어려운 세대도 최소 한 나무 가로 세로 높이 1m.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1입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무 1입방 난방용 화목은 장만을 예전에는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올해는 겨울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 나무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이마저도 이 1입방 화목도 준비를 못한 세대들이 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단씩 뭐 1입방 가로 세로 1입방 이거 못 사니까 이제 10개 뭐 또는 20개 이렇게 묶음으로 하는 한 단, 두 단 이렇게 이제 사는 세대도 있는데 네. 회령시의 한 시장 같은 경우 지난 11월 중순 화목 1입방당 국돈 8만 5천 원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네. 12월 초에는 10만 5천 원까지 오릅니다. 보름 네. 만에 23% 폭등한 것이죠. 땔감용 나무를 10개에서 20개씩 묶어서 파는 단, 그러니까 한 단, 나무 한 단 가격도 11월 중순에 한 단에 2천 원이었는데 12월부터는 3천 원으로 껑충 50% 상승한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3천 원짜리 한 단 가지고는 2, 3일밖에 못 된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보통 주민들 같은 경우 하루 종일 일을 해도 2, 3천 원 벌기 때문에 이 2, 3천 원 가지고 식량도 사야 되고 땔감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식량 아니 뭐 땔감을 충분히 준비 못한 예.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옷을 두껍게 껴 입고요. 이 추위와 사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땔감 가격이 이렇게 폭등할 일인가요? 참 여러모로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 땔감 말고 사실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무슨 예를 그 중에 석탄 그렇죠. 이제 있는데 땔감이라고 하면 예. 이제 장작뿐만 아니라 석탄도 있는데 네, 석탄 석탄 가격은 가격도 어떻게 좀 됩니까? 보니까 네. 12월 중순 평양 평성 주요 지역의 석탄 가격이 1통당 한 30만 원 정도 하네요. 네. 11월에 비해서 2, 3만 원 정도 오른 가격인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석탄이 한 예. 겨울에 한 세대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 겨울을 지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유 있는 집안은 한 2-3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야. 그러니까 네. 2톤이면 지금 한 톤이 30만 원이니까 네. 2톤이면 60만 원? 3톤이면 90에서 100만 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을 하루에 2, 3천 원 하루벌이 또는 뭐 많이 벌어봐야 5, 6천 원 벌 텐데 네. 그거 가지고 이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석탄을 구하는 사람들도 늘었고 11월 중순부터는 석탄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또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석탄 가격이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주민들은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이 된다는 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석탄 살 때에도 한 톤, 2톤 이렇게 못 사고 0.1톤, 조금씩 조금씩 0.3 나눠서. 톤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적은 양을 나누어서. 그리고 아니면 매일매일 사거나 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나무 도둑질 예. 한다고 그랬잖아요. 변속관 문짝까지 뜯었다고 했는데 석탄 도둑질 하는 사람들, 구멍탄 도둑질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땔감만큼 또 구하기 어려운 게 또 석탄이군요. 네. 아 정말 이 추위에 떠는 주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안타까움을 좀 금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 난방 문제 해결을 이 지원하는 정부 정책 같은 거 그런 건 없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직 그런 소식은 저도 지금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월쯤 해산시를 비롯한 여러 시 군에서 전기 검열을 진행을 했는데 네. 전기로 난방을 하던 주민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허허. 근데 전기 네. 검열을 오면서 아니 전기도 부족한데 전기로 난방을 해? 검열에 걸린 거예요. 아 전기로 난방을 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예. 해탄동 같은 경우 한 인민반 주민 같은 경우 지난 12월 어느 날 전기가 들어와서 이제 난방 기구를 켜고 있었는데 배전부에서 전기 검열이 나와가지고 단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난방도 어려운 거예요. 네. 보천읍에서는 한 주민의 집에 전기 검열을 나온 배전부 성원들이 전기장판이 집에 있었네. 이거 다 문제다. 검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다 뜯어내는 일도 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무 떼는 것도 석탄 떼는 것도 또 전기로 난방하는 것도 모두 어려운 것이 지금 북한 주민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네. 참
한국에서는 전기장판이 겨울엔 또 필수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겨울에는 없어서는 안 될 품목 중에 하나인데 북한에서는 이마저도 못 틀게 하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 발간된 이 북한 인권 백서의 내용과 또 일부 주민들이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추위에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